자, 세 번째 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설. 갑자기 급조해서 만든 거예요. 저 채팅 보니까 우리 장강님이 갑자기 저런 채팅을 치더라고요. 제 친구가 경찰 준비생인데 너무 또라이 많다고 스트레스 받던데 원래 좀 이상한 수험생이 많나요? 어... 그럼 공무원 시험 준비하신 분들한테 묻겠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혹시 좀 이상하다. 저 사람 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느꼈던 수험생도 있었나요? 여기 공무원 시험 준비하신 분도 있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어 이게 아마 고시원 같은 데서는 좀 못 봤어요. 고시원보다는 고시원도 있겠네. 뭐 고시원, 독서실, 공무원 학원, 아니면 시립도서관, 뭐 대학교 도서관 어디 가더라도 공부하는 장소는 공시생들이 있으니까 요즘엔 공부하는 장소에서 공시생들 찾는 건 너무나 쉽죠. 공시생들이 보는 책만 봐도 알 수 있으니까 뭐 한국사나 뭐 전환기 한국사 같은 거 보고 있다. 그럼 무조건 공무원 생이죠. 예, 무조건. 어, 여러분들은 공시생들이 또라이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라이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공부 잘해서 아는 부분 잘 아니까 그걸 약점으로 괴롭히는 사람 봤다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 제가 봤을 때 저도 어, 제가 공부 한 3년 동안 하면서 또라이 봤습니다. 저도 공시생 시절 네, 또라이 봤습니다. 많이 보지는 않았고 드문드문 봤습니다. 네, 드문드문. 네, 또라이 있습니다. 있어요. 어, 제가 봤던 또라이 한번 얘기해 볼까? 네, 공부 안 되면 책에다 샷건 치는 사람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책에다 완전 갑자기 사저우를 외치면서 약간은 뭐 송판 깨기처럼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면 책을 잡아가지고 중간에 푹 찢어버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건 아마 학원에서 봤던 것 같아. 학원에서. 근데 그게 이해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공부하다가 그런 게 아니라, 이 공부하다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있잖아요. 이제 학원 같은 데 가면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하잖아요. 모의고사하고 책을 봤는데 책이 형편없는 거야, 이게. 책도 형편없고 책에 나오는 건데 자기가 틀렸어요. 너무 자기가 공부한 내용에 비해서 성적이 형편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책을, 그 학원 기본서를 그냥 샷건 치듯이 한 대 치고 땅에 한 번 푹 던지고 그 자리에 푹 찢었어요, 그냥. 이거 안박하면서 막. 샷건 치고. 아니면 책을 이빨로 물어 뜯는다거나, 아니 책을 페이지를 찢어버린다거나. 책 패대기 치는 건 많이 봤어요. 도서관 가면서 얘가 공부 안 되고 뭐 성적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책을 막 던지고 막 땅바닥에 던지고 책 가지고 제기차기 하고 뭐 이런 건 많이 봤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무래도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뭐 며칠 전 친구가 실제로 겪은 일인데 친구가 공부했던 교재를 누군가 가져가려고 하는 거 친구가 봐서 패스함 시점까지 간 적도 있다고. 맞다, 그거 있었어요.
내가 실제로 겪은 거야. 이거 세 가지 다 겪은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공부하면서 혼자서 중얼중얼 하면서 막 중얼중얼 불경 외는 것 같아요. 공부도 똑바로 안 하는 것 같아. 아니면 공부하면서 씨 아이씨 하면서 막 이렇게 씩 하면서 5분 간격으로 씩 하면서 제가 왜 공부하면서 이어폰 끼고 막 음악 들으면 공부하지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공부한 거야. 이게 모르겠어요. 유독 시립도서관 같은 데서 공부하면 그런 일이 좀 가끔씩 발생해요. 시립도서관. 왜냐하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오니까. 그리고 남의 책 훔쳐가는 사람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 형법 강론 가져간 사람 누구야 이거. 내 형법 강론. 나 이거 진짜 어이가 없었어. 이거 정확히 기억합니다. 이게 언제냐면 제가 2010년 한 4월경 한 11년 전이죠. 그때 제가 어떤 경우 그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제가 그때 첫 번째 경찰 시험 필기 합격을 한 날이 그때 내가 체력에서 악약 과락 나와가지고 실격 처리됐죠. 떨어져가지고 상심에 빠져가지고 멘탈이 좀 나가 있었어. 넋이 나가가지고 4일 동안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일 좀 할 만큼 했다 해가 다시 도서관에 가가지고 마음 다 잡고 저 마음 다 심기 있잖아요. 마음 다 잡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책 다 챙겨가가지고 형법책 청론 간다 챙겨가지고 영어 책하고 다시 이제 스케줄 짜가지고 공부하고 있었어요. 점심 먹으러 갔죠. 갔다 온 사이 없어진 거야 이게. 내 강론이. 내가 혹시 내가 책이 없어질 거 알고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내가 분명히 가지고 왔거든요. 필기한 것도 남아있어. 근데 가져간 거예요. 강론을. 아마 경찰 수험생이 가져갔겠죠. 경찰 수험생이. 이게 여러분 이게 은근 있습니다. 은근. 웃긴 게 아니 나라에 어떤 녹을 먹는 사람이 도둑질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일반 사람도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건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 특히 경찰 하겠다는 사람이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합격이 중요해도 내가 이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억울한 생각도 있지만 이런 사람 이거 훔쳐간 사람 절대 경찰에 세워서는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합격이 중요해도 그게 뭐한 짓인가.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옆자리에 째려보는 사람. 이거 은근 뭔가 불만이 가득한데 그분 날 보는 것 같지 않아. 근데 계속 뭔가 나를 보는 느낌이야 이게. 이게 여러분들 맨 처음에 나 도서실 가면 왜 파일가 있죠. 파일 있죠. 파일 같은 걸로 왜 집게로 꼽아가지고 바리케이트 치잖아. 나 그거 나 솔직히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어. 그거 왜 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 들었거든요. 근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오래 하니까. 왜냐하면 그냥 나랑 이렇게 뭔가 나를 이렇게 정면 주시하는 사람이 나 한번 겪어봐. 그거 있는 이유로 나도 바로 무센터 가가지고 파일하고 집게나 사가지고 나도 그 바리케이트 쳐버렸어. 짜증나가지고. 나도 짜증나가지고 이걸 왜 치는지 알겠다 싶어가지고 진짜 이게 있다니까. 진짜 내가 저분한테 무슨 짓을 했다고 진짜 내가 뭘 한 거야 도대체 그분한테 공부한다고 어 내가 그분은 뭐 불합격 때라고 내가 빌었나 어 근데 그분이 물건을 뭐 건드렸나 아니 그분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나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데 그냥 보면 뭔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눈 내가 잠깐 책 보다가 잠깐 위로 보면 항상 눈이 이렇게 뭔가 ጨ려보는 느낌이야 그냥 우연이겠지. 그냥 눈 돌리다가 한번 마주쳤겠지 했잖아요. 근데 5번, 10번, 15번, 20번 보더라. 20번 하면 항상 날 째려보고 있어, 이게. 공포 영화도 아니고, 진짜. 진짜.
저작년에 자격증 필기 공부한다고 집 앞 도서실 6일 끊었는데 제 대학생에 있는 경찰 여자 준비생이 자꾸 저 의식하고 조용히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 그때 진짜 조용히 공부했었는데 근데 화장실 가니까 한시 문도 살살 닫으라고 포스트잇도 붙여져 있고 무서웠네요 그냥. 그리고 아 얘기하다 보니 또라이 맞네 이거 진짜. 아 이게 나 다 겪어본 거잖아 이거. 이게 내가 겪어본 거거든요 이게. 아 진짜 씨. 왜 이렇게 나 한두 개만 쓰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아 나 참. 이건 장우생들. 예, 장우생들. 내가 이제 피랍했다는 게 이제 있잖아요. 경찰도 시험도 이 사람이 피랍 몇 번 해봤다 나잖아요. 그냥 한 사람, 그러니까 말 너무 많이 한 사람, 그냥 말 너무 많이 해가지고 30분 1시간씩 가는 사람. 진짜 박찬호의 후예들. 예. 이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공무원 시험이 다 있어요, 여러분. 특히 내가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우연찮게 이제 공부하다가 제가 이제 피랍 해가지고 몇 달간 비었다가 다시 왔어요. 그 사람은 아마 피랍 한 번도 못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오니까 혹시 그 몇 달간 그 도서실 안 하셨던데 뭔 일 있으셨어요? 하니까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죠. 이번에 필기 합격했는데 최종에 떨어졌다고. 아, 필기 합격까지 가신 거예요? 야, 난 필기 합격 한 번도 못했는데. 저 혹시 공부 좀 하시니까 제가 혹시 모르는 게 있어도 물어봐도 될까요? 그래서 그때는 맨 처음에는 그래도 뭐 이분도 힘들게 공부하니까 그냥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네, 그러세요.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하면서 아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공부하시는데 고생하시니까 이거라 드시면서 해서 그 음료수 뽑아주더라고요. 돈 없으니까 그냥 받았죠 그냥. 아 그때 안 받았어야 되는 건데 그때 십시차를 안 받았어야 되는데 그 500ml짜리 그 받는 게 학은이었어요 그냥. 받고 난 뒤로부터 점심 먹을 때마다 잡고 점심 먹고 나서도 잡고 그래서 뭐 나보고 그 저 형법 좀 모르는 게 있는데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아 예, 잠깐만요. 갔잖아요. 그러면 아 뭐 어디가 어느 파트가 힘드신데요? 가면서 뭐 아, 물어봐요. 아 여기 그 재형법도 유체석 금지 이 파트 판례가 너무 안 외워요. 그냥 저는 그냥 무식하게 외워요. 그냥 외워요. 그냥 뭐 유체석 금지 위반 된다 안 된다 그냥 어차피 우리는 문제만 맞추면 되는 사람이니까 그냥 안 되는 것만 외워가지고 박스용으로 나오면 그것만 풀어요. 그렇게 하니까 안 틀리더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내가 그렇게 하면 그냥 외우시는 게 나을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면 더 어려워 이런 것. 그래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니까 아 그래요? 아 뭐 그러면서 뭐 님은 뭐 하고 싶은 거 없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님 하고 싶은 거 아 뭐 저야 뭐 하고 싶은 거 많은데 뭐 수험생이니까 뭐 참는 거죠? 하면서 야 어제 뭐 그러면서 뭐 어제 드라마 봤어요? 뉴스 봤어요? 막 정치 얘기하고 막 스포츠 얘기하고 배우 얘기하고 아이돌 가수 얘기하고 공부 얘기 한 4분 했나? 4분 5분 하는데 뭐, 뭐 완전히 무슨 뭐 연애 가족인 줄 알았어. 그 얘기하면서 뭐 완전 살아있는 9시 뉴스 됐을 거였어요. 그 얘기 다 받아주고 40분 50분 분명히 난 1시 40분에 나가지고 5분만 얘기하고 바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분 때문에 1시간 잡히고 40분 잡히고 40분 잡히고 그래서 도서관 옮겼잖아. 그래서 이런 사람이 지금도 있을 거야 아마. 지금도 있을 거야. 이게 아마 나만 당하지는 않을 거야 아마. 이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유독 이 경찰 수험생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 내 기억하기에. 아무래도 경찰 수험생이 공무원 수험생들 중에 가장 파이가 크거든요. 숫자가 제일 많아요. 경찰 수험생이. 숫자가 제일 많아. 숫자가 제일 많아가지고 당연히 이런 파이도 굉장히 클 거예요. 경찰 수험생만 잡아도 어림 잡아도 한 5만 명, 6만 명 정도 되거든요.
워낙에 경찰이 많이 뽑으니까 직녀 중에서는. 그래서 아마 이 또라이도 더 많지 않을까. 여자 남자 또라이는 말할 것도 없고 여자 또라이도 많지 않을까요? 바로 옆에도 있다고요. 아 진짜요? 수강생님 그분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하다 졸업하면 벽이 울리도록 자기 머리 박는 사람. 그러면 탈모 올 텐데. 탈모 올 텐데 하지 말라고 하세요. 탈모예요, 탈모. 가발 쓰려고 그러나. 자, 그럼 왜 이런 또라이가 많을까? 또라이가 있어요. 아마 요 5가지 범죄에서 겪어보신 분들 계실 거야, 아마. 본인이 또라이일 수도 있고. 그럼 왜 생기냐? 공시 생활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 이게 힘든 거죠, 여러분. 뭐, 일주일에 하루만 쉬고 하루에 12시간씩 앉아서 공부한다는 게 정말 힘들죠. 이거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힘들어요, 이게. 아무리 공부가 습관이 잡힌 사람이라 하더라도 공부에 습관이 잡힌 사람은 또 힘들어. 하기 싫은 날이 있거든요. 필기합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기 싫은 날이 있어요. 장강이 하기 싫은 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참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뭐 잡아도 참아가면서 하는데 힘들어요, 이게. 여러모로 뭐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면서 누구 합격하기 전까지 누가 아무나 뭐 나를 뭐 사람 취급도 안 해주고 뭐 가족이든 누구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다 억눌려 가면서 공부 하나를 바라보면서 합격 하나만 이렇게 기원하면서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죠, 이게. 뭔가 좀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산의 정상을 향해서 무작정 올라가는 것 같아요, 부탁되고. 근데 언제 이 길이 끝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힘들죠. 누구나 다. 공부가 좋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먹고 살려고 공부하는 거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공부가 난 너무 재밌고 공부가 천직이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수강생님 그 친구 보세요. 공부가 재밌었으면 그렇게 벽에 루드로 머리 박겠어요? 어.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이것마저 안 하게 되면 더 힘드니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공부가 재밌다고 하는 사람 본 적 없다고. 그게 정상이에요. 자, 두 번째는, 제가 이 또라이들을 봤을 때, 그냥 이분들의 공통점은 공부가 안 맞는 사람이에요. 공부가 적성이 안 맞는 사람. 이걸 다르게 하면, 수험 생활을 아예 접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 자랑기 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자랑기 쌤이 왜 그, 그 강의 영상에서 얘기하는 사람. 어?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고 수험생이 천차만별이라도 내가 아까 방금 얘기했잖아. 10년 아니라 100년 해도 공무원 안 될 새끼 지적인 수준 가진 애들 존나 많다고. 그런 애들이 씨발 공무원 공부했다 하면 그 새끼는 인생이 존나게 불쌍한 친구야. 그 얘기 있잖아요. 어? 그 아시죠? 자랑기 쌤 그 영상에 보시면. 김동님 어서 반갑습니다. 적성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적성이 안 맞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은 공부하고 아예 안 맞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아요. 아니 공무원 아닙니다. 공무원 하면 유튜브 하면 안 돼요. 저 고등학교 때 평균 20중기는 바로 이 시작했다. 그렇죠. 차라리 저게 정말 현명한 거예요. 차라리 철구 형님처럼 저렇게 생각이 바로 뛰어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거예요, 그게. 공부 못해도 먹고 살 수 있어. 그냥 자기가 맞는 거 찾아가면 돼요. 근데 보면 공시적이라고 해서 공무원 시험 본다고 해서 무조건 똑똑한 사람은 시험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한기센 최신 영상. 경찰 수험생 너레오가 범죄자가 머리 졌나? 예, 못합니다. 현재는 못해요. 그 겸직 근무잖아요. 할 수 없죠, 지금은.
그 아예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다니까. 왜냐하면 애초에 이 공부 습관이 안 잡힌 사람도 많아요. 막 공부 사이클도 안 맞는 사람 있고 집중도 못 하는 사람 많아요. 집중도. 여러분 도서관에 있으면 다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다 집중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집중하는 사람 몇 명 없어요. 만약 경찰 수험생이 도서관에 한 그 이제 자습실에 한 20명 정도 있다고 칩시다. 그 중에 열심히 하는 사람 한 3명, 4명? 나머지는 1시간도 안 되고 자리 1시간도 안 되고 자리 비었다. 1시간 더 자리 비었다. 아니면 뭐 시간도 안 지키고요. 뭐 적어도 공부한다고 마음먹었으면 9시 아가 자리 맡아가지고 공부해야 되는데 막 점심 먹고 온다거나 아니면 공부하고 맨날 잔다거나 딴짓 한다거나 많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자실 앉았다고 무조건 막 사람들 책만 보고 막 진짜 엉덩이 붙이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산만한 사람도 많고 제대로 집중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난 지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원래 공부를 하면 안 되고 이쪽에 뛰어들면 안 되는 사람이 갑자기 공부하니까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원래 하면 안 되는 사람이 하니까. 원래 안 맞는 사람이, 원래 이 공부 머리가 아닌 사람이 뭐 너도 나도 공무원 시험 본다고 해가지고 여기 앉아 버리니까 가뜩이나 머리 돌인데 되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공무원 시험 뭐 열심히 하면 된다, 나 같은 꼴통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속이시면 안 돼요. 뭐 학교 수위 같은 데 보면 나 같은 꼴통도 붙을 수 있습니다. 어, 그거는 그 사람이 꼴통이 아니라 그냥 학창시절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거예요. 머리가 있는데 안 한 거야. 그걸 이제 나중에 성인 되고 나서 깨닫게 된 거죠. 그걸 속으시면 안 돼요. 선천적으로 꼴통인 사람은 안 돼.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 공무원 세계에 많습니다. 왜? 너도 나도 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다 붙습니다. 누구든 하면 됩니다. 그 얘기에 속아가지고, 그 가머니서에 속아가지고, 원래 공부를 태생적으로 해본 사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책을 봐본 적도 없고, 뭔가 이렇게 집중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주변에 옆집에도 붙고 뒷집에도 붙고 뭐 사촌도 붙고 친구도 붙고 하니까 나도 한번 붙을 수 있겠지라 생각해가지고 학원 끊고 강의 끊고 교재 사고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공무원 시험 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라이 되는 걸 미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아까 세 번째 뭐 1번하고 비슷한 건데, 공익생활이 현타가 심하게 오는 생활 중에 하나입니다. 현타가 심하게 와요. 왜 심하게 오냐? 일단 공무원 공부가 재미가 없어요. 노잼도 이런 노잼이 없어. 노잼도. 특히 글씨가 악필인 사람들, 필기 쓰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 정말 힘들 거예요. 저는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공부 잘하는 이유가 정리를 잘해서 그래요. 그리고 공무원 책 다 눈 아파요. 눈 엄청 많습니다. 글씨 엄청 작습니다. 여러분들 소설책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반절 수준이에요. 반절 수준인데 아무래도 많은 양을 집약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빼곡. 근데 거기다 필기까지 해야 돼요. 책에다가 뭐 단권한 작업 같은 거 하면 필기도 깨작깨작하고 뭐 추록도 넣고 부연 설명도 넣고 해야 됩니다. 왜 공무원 시험 같은 공부하면 그 단권한 작업이라고 뭐 꼼꼼히도 하실지 모르겠는데, 보통 학교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단권한 작업을 해요. 단권한 작업은 뭐 아시다시피 기본서에다가 뭐 기출문제, 모의고사 지문 어떤 그런 내용들을 책에다 축약을 해가지고 기본서 하나의 모든 내용을 다 만들어서 기본서 정독만으로 공부하는 거죠. 근데 단권한 작업하면서 사람들이 현타가 진짜 많이 와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한 달 넘게 걸리거든요. 그것만 해도. 근데 막 책에 밑줄 긋고 막 필기 적고 막 글씨가 막 잘 못 적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남자들 중에 특히. 막 그거 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서 못 하겠다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예전에 단권화 작업할 때는
까만색 막 검정색 막 그 볼펜만 하더라도 한 7자, 8자도 막 이렇게 썼거든요. 그렇게 써도 모자랐어요. 근데 이런 걸 안 해본 사람이 해보잖아요. 그럼 현타가 엄청 심하게 오죠, 막. 앉아가지고 막 해야 돼. 누가 얘기도 못해. 그래서 공시 오래 하신 분들 보면 공시 오래 한 사람들 보면 탈모가 많아요. 탈모가. 탈모인들이 많아. 공시 오래 하신 분들 보면. 근데 여자는 탈모 없을 것 같죠? 여자 탈모 많아요. 탈모 많습니다. 공시는 정말 열심히 해보고 본인 그릇이 안 된다고 생각되면 포기해요. 있는 힘껏 안 달린 사람들이 직업이 공무원, 수험 준비생 되죠. 의식주가 해결돼도 적당한 용돈 안 나오니까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집이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집이. 집이 잘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현타가 심하게 옵니다, 이게. 약간 감옥 같아요, 여러분, 감옥. 도서관이나 어떤 자습실이 뭐, 쇠창살이 없을 뿐이지, 감옥이에요, 감옥. 공시생들한테는 감옥이야. 내 공부량을 채우기 전까지 못 나오는 것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책만 보고 공부만 해야 되죠. 그거를 합격할 때까지 내내 해야 되죠. 얼마나 지겹고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스트레스. 스트레스 풀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런 행동하는 것 자체가 약간 스트레스 해소예요. 자기 딴에는.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막 모의고사 성적 안 나오고 집중 안 되고 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와요. 그리고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어요. 계속 돌려보고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 한 3년 했던 것 같아요, 3년. 3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할 만큼 했다고. 이게 참 공무원도 나름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거든요. 일단 뭐, 아니, 공부하는 게 무슨 스트레스가 있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시험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부담감 있죠. 그리고 주변에 대한 기대. 가족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번 시험 언제 시험 보냐? 어, 너 이번에 꼭 붙어야 돼. 막 이렇게 잔소리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막 굉장한 짐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친구들 중에 뭐 공무원 시험 안 본 사람들 뭐 취업했다가 돈을 벌잖아요. 뭐 누구 뭐 이번에 직장 들어갔다더라. 누구 이번에 결혼했다더라. 이런 얘기 이제 듣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주변 사람들도 뭔가 하나하나씩 뭔가 자기 자질 찾아가네. 막 그런 거에 대한 조바심 온단 말이야. 근데 나는 계속 이 책상에 앉아 공부만 하고 있네. 이 기약 없는 공부. 특히 수험 기간이 길어지면 길을수록 이 현타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굉장히 말할 수 없이 크죠. 아, 네, 경진님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이제 안전운행 하시고, 예, 조심히 운전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풀 때도 뭐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뭐 PC방이나 어디 놀러 가면 그날 공부 또 못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아마 이런 방식으로 푸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찰 수험생들이 유독 또라이가 많다고 하는 의견에 저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하는 게 경찰 소방 하시는 분들이 보면 공부와 좀 다른 직렬과는 다르게 약간 활동적이고 약간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도 많고 달즈도 많아요. 달즈. 욱하는 기질 가진 사람도 많아요. 제가 여지껏 공부했던 사람들 중에. 자기는 불의를 보면 못 참는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욱하는 기질이 강한 거야. 감정적인 사람들 많아요. 좀 거친 사람들도 좀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막 아까 봤던 샷건도 치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또라이들. 그리고 그런 사람도 봤어요. 아마 저 누구야? 그런 사람도 봤어. 뭐냐면 우리 저 다른 분들도 보셨나 모르겠는데 공무원 수험생들 공무원 그 시험 치는데 그 공무원 수험생인데 옷을 막 무슨 굉장히 어디 뭐 소개팅 가는 것처럼 깔끔하게 입은 상태로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그거 오버 아니야? 아 그래봤자 지금 공무원 공시생이잖아. 머리 막 굉장히 왁스 발라가 정돈하고 여자분도 있어요. 여자분도 무슨 어디 데이트하러 가나 봐요. 데이트하는 거 사람처럼 굉장히 화장도 진하게 하고 그러면 공부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두 사람 어떻게 됐을까? 못 붙었겠죠. 예, 못 붙었어요. 그런 여유가 있어요, 수험생이. 그런 거 다 신경 써 합격한다고. 붙을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또라이가 어떻게 보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환경적으로 보면. 또라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원래 또라이던 사람이 뭐 태생적으로 또라이냐. 뭐 태생적으로 또라이일 수도 있지만 되게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정상적인 마음을 갖고 이 시험에 임했지만 이 시험을 하면서 오래 하면서 합격을 못하고 자꾸 이제 고시낭인이 되고 고인물이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약간 좀 또라이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저도 약간 또라이가 될 뻔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라도 공무원 시험 보신 분, 아까 공무원 시험 본다고 하신 그 아가씨 분 있죠? 닉네임 뭐였지? 네. 꽁꿀님. 님들 저런 또라이가 안 되시려면 빨리 존버해가지고 빨리 나가셔야 됩니다. 이 시험은. 이 시험은 절대 오래 봤자 남는 게 하나도 없고 빨리 열심히 집약적으로 전략적으로 공부해가지고 빨리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험 오래 한다고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뭐 5년 6년 했다고 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빨리 공, 어, 빨리 합격해서 빨리 나가야 돼요. 빨리 합격해서. 특히 이런 뭐 자격증 이런 공부 말고 이런 뭐 어디 갇혀가지고 하는 공부는 빨리 나와야 돼.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봤을 땐 그런 거야. 비정상이 되기 굉장히 쉬운 공부예요. 비정상이. 비정상이 되기 쉬운 공부. 그러니까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비정상적인 어떤 학습의 길들을 죽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혈기왕성한 나이에 어디 나가서 뭔가 하지도 못하고 뭔가 생산성이 없는 이 공부만 계속 해야 돼. 이거 자체가 비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 반복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또라이 되기 싫으면 애초에 공무원 시험 안 될 사람 하지 말든가. 공무원 시험 보려고 마음먹은 사람 빨리 합격해서 나가십시오. 그게 최고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또라이에 해당 사항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혹시나 공부하려고 마음먹어서는 정말 도끼를 가지고 단시간 내에 빨리 붙어서 이 지긋지긋한 생활 청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또라이 짓 하셨던 분들 또라이 짓 그만하시고요. 제발 사람답게 하세요. 사람답게. 주변 사람들 피해주지 말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